안녕하세요, 어르신.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밤낮으로 기온차도 크고요. 부디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어르신들의 그 편안한 밤잠을 위해서요. 아주 소중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좀 정성껏 준비해 봤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조금 불편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저희가 살펴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게 되면 당연히 낮에 기운이 없고 피곤하시겠죠. 맞아요. 낮에 너무 힘들죠. 네. 그러다 보면 기분도 좀 가라앉고 우울해지기도 쉽습니다. 네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요. 이게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에 좀 비몽사몽간에 화장실 가시다가 어두워서 발을 헛디디거나 뭐 문득 같은 데 걸려서 넘어지실 위험이 커질 수 있거든요. 아, 정말 위험하겠네요. 네. 실제로 야간류가 잦으신 어르신들은 낙상이나 그 고관절 골절 위험이 더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골절은 어르신들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야간류, 이거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밤에 깨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위험, 특히 낙상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듣기로는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4분 중 1분 이상이 이 야간류를 겪고 계시다고 하던데요. 네, 상당히 많죠. 네, 이렇게 흔한 일이다 보니까 아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에 여러 변화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요. 야간류는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 이게 아니고요. 원인을 찾고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아, 관리할 수 있다. 네, 그냥 참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원인을 알아보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도대체 왜 밤에 자꾸 소변이 마려워서 깨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 야간뇨의 원인은요, 한 가지가 아니라 생각보다 무척 다양합니다.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밤 시간 동안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아, 밤에요? 네, 이걸 저희가 의학용어로는 야간 단뇨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소변을 좀 덜 만들도록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신장, 그러니까 콩팥에서 소변을 덜 만들게 도와주거든요. 아, 밤에는 소변 공장 가동을 좀 줄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 항뇨 호르몬이 밤에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그 균형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니까 자다가도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 거죠. 아, 나이가 들면서 그런 호르몬의 변화가 생길 수 있군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낮 동안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우리 몸속의 수분이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좀 몰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우시면 다리에 몰려있던 수분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와서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돌아온 수분이 이제 콩팥을 거쳐서 소변으로 만들어지면서 밤 소변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낮에 다리가 좀 잘 붓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와, 다리에 있던 물이 밤에 소변으로 변하는 거라니 참 신기하네요. 혹시 몸이 좀 안 좋거나 다른 병이 있어도 밤에 소변이 많아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기능이 좀 약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이걸 저희가 우렬성 심부전이라고 하죠. 네. 또는 콩팥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진 경우, 만성 심부전 같은 거요. 그리고 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도 밤 소변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자는 동안 숨쉬기가 좀 힘들어 자꾸 깨는 수면 무호흡증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이건 역시 몸 안의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서 야간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정말 몸의 다른 문제 때문에도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혹시 소변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자주 깨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큰 원인입니다.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 양은 정상 범위인데 방광이 소변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하는 경우죠. 이걸 저희가 방광 저장 문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 방광 용량이 줄어드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의 탄력이 좀 떨어져서 저장 용량이 실제로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아주 흔한 원인으로는 과민성 방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이요? 네, 이건 말 그대로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어휴, 빨리 비워내라 하고 너무 강하게 신호를 보내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 마렵다고 느끼고 결국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 남성 어르신들은 또 그 전립선 문제도 야간뇨랑 관련이 아주 깊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커지면서 소변이 나가는 길, 요도를 누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소변을 볼 때 줄기도 약해지고 시원하게 다 못 보고 또 다 봤다고 생각해도 방광 안에 소변이 남게 됩니다. 이걸 잔뇨라고 하죠. 아, 잔뇨. 네, 방광에 이렇게 소변이 남아있으니까 실제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방광을 좀 자극해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남성 야간뇨의 원인이 무조건 전립선 비대증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소변 양 문제, 그리고 방광 저장 문제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수면 문제 그 자체입니다. 수면 문제요? 네, 잠을 푹 깊게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뭐 통증이 있으시거나 다른 이유로 잠을 설치다가 중간에 깨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잠에서 깨고 나면 아, 이왕 깼는데 화장실이나 다녀올까? 하고 가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아, 이건 사실은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깼다가 그냥 화장실을 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잠이 얕아서 자주 깨다 보니까 화장실도 덩달아 더 자주 가게 되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습관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네 번째 원인입니다. 생활 습관이나 혹은 복용 중인 약물 때문인데요. 특히 저녁 식사 후나 잠자기 전에 물이나 음료수를 많이 드시는 습관, 또 수분이 많은 과일을 밤늦게 드시는 것, 또 커피나 녹차, 홍차처럼 카페인이 든 음료도 소변을 자주 마렵게 하고요. 아,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도 안 좋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짜게 드시면 우리 몸에서 수분을 배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변 양이 늘어납니다. 매운 음식이나 탄산음료, 아주 신 과일 등도 방광을 자극할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르신들 중에는 혈압약이나 다른 이유로 이뇨제, 즉 소변 나오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있죠. 이 약 때문에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좀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뭐 호르몬 문제부터 방광 문제, 수면 문제, 생활 습관까지.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다면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혹시 뭐 약을 먹지 않고도 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원인이 다양한 만큼 관리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요? 네, 약의 도움 없이도 이것만 잘 실천하셔도 밤에 깨는 횟수를 눈에 띄게 줄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물 마시는 습관을 점검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물을 하루에 8잔, 약 1리터씩 마셔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네, 그렇죠.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어르신께는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탈수 위험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하루에 드시는 물의 총량은 1리터에서 한 1.5리터 정도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은 가급적이면 낮 시간 동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후 한 4시나 5시 정도까지만 꾸준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점심 식사 전까지 한두 병,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전까지 또 한두 병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부터 잠자리에 드시기 최소 2-3시간 전까지는요. 물이나 국, 음료수 등 수분 섭취를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 물을 충분히 마셔두면
우리 몸이 필요한 수분을 확보하고 또 소변이 너무 진해져서 방광을 자극하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아, 그러면 저녁에 갈증도 덜 느끼게 되고요. 저녁 일찍부터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밤에 주무시는 동안 콩팥이 소변을 덜 만들게 되어서 방광이 좀 쉴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팁. 근데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이 너무 마르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 물을 벌컥 마시면 또 안 좋을 텐데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럴 때는 물을 많이 드시는 대신에요. 물 한 모금 정도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내고 뱉는 방법을 써보세요. 아, 헹궈내고 뱉어요? 네, 그러면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면서도 수분 섭취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 입만 헹궈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군요. 알겠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저녁 식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이요? 네, 국물에는 염분, 즉 소금기가 많은데요. 이 염분은 우리 몸이 물을 더 끌어당기게 만들고 결국 소변량을 늘리는 주범이 됩니다. 가능하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습니다. 네, 저녁에 피해야 할 음식이나 음료도 좀 있겠죠. 네, 앞서 원인에서 말씀드렸듯이 술은 이뇨작용도 강하고 잠의 질도 떨어뜨리니까 저녁에는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 이것도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을 자주 마렵게 하니까 저녁 식사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수박이나 배처럼 수분이 아주 많은 과일도 밤늦게보다는 낮 시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너무 맵거나 신맛이 강한 음식도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저녁에는 조금 주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이라고 하셨죠? 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잠자리에 드시기 바로 직전에 꼭 소변을 보시는 겁니다. 이때 그냥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2번 소변 보기를 실천하시면 방광을 최대한 비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2번 소변 보기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르신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변기에 편안하게 앉으셔서요. 남성 어르신들도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앉아서 소변을 보시는 것이 방광을 비우는데 더 좋습니다. 아, 앉아서요? 네, 첫 소변을 봅니다. 이때 억지로 막 쥐어짜듯이 힘을 주지 마시고요. 아랫배와 골반 근육의 긴장을 풀고 몸이 자연스럽게 소변을 내보내도록 합니다. 소변이 다 나왔다고 느껴지면 잠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렸다가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거나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줍니다. 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아랫배에 힘을 빼고 남아있는 소변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마저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 깊숙이 숨어있던 잔뇨까지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아하,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잠시 기다렸다가 자세를 바꿔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군요.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자기 전에 해볼 만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잠들기 한 1, 2시간 전에 잠시 누워서 다리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다리를 올리고 쉬는 거요? 네. 이렇게 하면 낮 동안 다리에 몰려있던 수분이 미리 몸으로 돌아와서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서 밤중에 소변 마려운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 다리가 자주 붓는 분이라면 낮에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도 같은 원리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수면 습관 자체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잠들기 전에 밝은 스마트폰 화면 오래 들여다보면 뇌를 깨워서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사용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최대한 조용하고 어둡고 편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골이가 너무 심하거나 자다가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 이게 의심된다면 이것이 야간뇨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으니 꼭 의사와 상담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혹시 어르신들께 참고가 될 만한 다른 정보도 좀 있을까요? 참고 정보. 네. 특히 전립선 건강 때문에 야간뇨가 걱정되시는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에 참고하실 만한 정보가 있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에서 참당기와 환기라는 약재를 함께 사용한 복합물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 예를 들어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즉 잔뇨감이나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아, 참당기와 환기요? 네. 물론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연구 결과이고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치료제는 아니라는 점은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전통정보. 그리고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신장 기능을 돕고 방광을 좀 튼튼하게 하는데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도 있지요. 네, 있죠. 대표적으로 산수유 열매나 호박씨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차로 좀 연하게 끓여 드시거나 볶은 호박씨를 간식으로 조금씩 드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이건 역시 식품일 뿐이니까요.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보조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드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꾸준히 해보셨는데도 밤에 깨는 횟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소변 볼 때 다른 불편한 증상들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럴 때는 아이고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계속 참으시면 안 됩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한 2,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밤에 2번 이상 깨는 불편함이 계속되거나 소변 볼 때 아프거나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거나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가늘고 약해졌거나 소변을 다 보고 나서도 뭔가 남아있는 듯 찝찝한 느낌, 그 잔뇨감이 심하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비뇨의학과요. 병원에 가면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검사들을 주로 받게 되나요? 우선 의사 선생님께서 어르신의 증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여쭤보실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얼마나 자주 깨는지, 다른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요. 그리고 소변에 염증이나 피가 섞여 나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소변 검사를 기본적으로 시행합니다. 소변 검사. 네. 또 배뇨일지라는 것을 작성하는 것이 진단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배뇨일지요. 네. 보통 한 2, 3일 정도요. 시간대별로 언제 얼마만큼의 물이나 음료를 마셨고 언제 얼마만큼의 소변을 보았는지를 직접 기록하는 건데요. 이걸 보면 야간뇨의 원인이 밤 소변량이 실제로 많은 야간 단뇨 때문인지 아니면 방광 용량이 작거나 예민해서 조금씩 자주 보는 방광 저장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 기록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원인을 정확히 아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방광에 소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잔뇨량을 측정하고요. 그리고 남성 어르신의 경우 전립선의 크기나 모양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서 원인이 밝혀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원인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뇨일지 분석 결과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야간 단뇨가 주된 원인으로 밝혀지면요. 밤 동안 콩팥에서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성분의 약을 자기 전에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밤 소변량을 직접 줄여주는 약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요. 몸속의 나트륨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아, 부작용이요? 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더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정해진 용량만 복용해야 하고요. 치료 시작 초기와 중간중단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트륨 수치를 꼭 확인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약입니다. 그렇군요. 함부로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네요. 다른 원인에 대한 약도 있나요? 네, 방광이 너무 예민한 과민성 방광이 문제라면 방광의 불필요한 수축을 억제하고 용적을 늘려주는 약물, 한콜린제나 베타3 작용제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방광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또 남성 어르신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전립선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기를 넓혀주거나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해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수술에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야간뇨 때문에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좀 드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야간뇨 증상 하나만으로는 수술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전립선 비대증이 매우 심해서 소변 줄기가 너무 약하거나 소변을 아예 보기 힘든 경우 또는 약물 치료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전립선 비대증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 예를 들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받더라도 야관요 증상은 다른 증상들, 예를 들면 약한 소변줄기나 잔뇨감 같은 것에 비해서 개선 효과가 좀 덜하거나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아,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야간뇨는 전립선 문제 외에도 앞서 저희가 쭉 말씀드린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네요. 네, 오늘 저희가 야간뇨에 대해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 개선 방법들, 특히 저녁 시간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식단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에 2번 소변 보기를 실천하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생각보다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계속되신다면 너무 걱정하거나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또 이 나이에 뭘 하며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편안한 밤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는 어르신들께서 매일 밤 정말 푹 주무시고 낮 동안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가 어르신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런 건강 정보들이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에 계속 보탬이 되기를 바라신다면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격려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편안한 밤잠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서요. 낮 동안 어르신께서 활기차게 즐기고 싶은 일들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